네. 단답형 정리 15번째 발전기 두 번째 파트 오늘 발전기 끝낼 생각입니다. 네. 춘추 자격증 시대고요. 전기 기사 실기 단답형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뭐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정리만 먼저 하고 원래대로 이거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거는 약간 뒤로 미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난 대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이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됐네. 네. 발전기에 이게 자동으로 전류를 차단하는 장치를, 이게 뭐라고 하죠? 그거를? 차단기라고 하죠. 예,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차단이 돼 버리는 그걸 차단기라고 하는데 전류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꼭 시설해야 되는 것. 차단 장치, 자동 차단 장치죠. 차단 장치를 꼭 시설해야 되는 곳. 예. 고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용량 따라 틀린 경우. 근데 이제 첫 번째는요. 아주 당연한 거예요. 발전기에 과전류나 과전압이 흐를 경우. 이게 생긴 경우. 자, 과전류 흐르면 과부하 걸리죠. 그거 우리 전류라는 건 물과 똑같은 건데 갑자기 댐을 확 열어 가지고 물이 확 쏟아지면 그건 홍수나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과전류가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전압이 올라가도 저항은 부하는 고정돼 있고 이게 올라가도 얘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과전압이 들어가도 똑같죠. 과전압이란 건 사실 댐에서 보면 이 높이 차이거든요. 높이가 요만한 댐하고 이따만한 댐인데 이따만한 댐일수록 엄청난 속도로 내려가겠죠. 예, 그래서 과전압이 걸려도 똑같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우는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데도 얼마 이상 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써야 되는 건데 두 번째. 자, 그 뒤로 이제 좀 나눠 볼게요. 그 뒤로 나오는 건 뒤에 보면은 이제 전원 전압이 현저하게 저하가 된 경우, 낮아진 경우. 전원 전압이 현저히 다운되는 경우. 예, 요 경우가 있고 전원 전압이 현저히 상승하는 경우. 전압은 아니네요. 예. 온도겠네요, 온도. 예. 온도가 상승하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현저히 떨어지는 건 전압이고, 예, 요거는 온도. 현저히 올라가는 건 온도. 그리고 그 다음에 고장 발생하는 경우. 예. 발전기 내부에서 고장 발생하는 경우. 내부 고장. 네.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뉘거든요. 세 가지로. 예, 크게 나뉘는데 전원 전압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게 수차냐, 풍차냐. 반대로 쓸게요. 예, 풍차냐, 수차냐. 자, 차이는 뭐죠? 바람에 의한 거냐, 물에 의한 거냐죠. 예, 그 차이밖에 없어요. 수차는 500kV 암페어 이상일 때, 풍차는 100kV 암페어 이상일 때. 예, 요 차이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원 전압이 현저히 떨어질 때 풍차는 100, 수차는 500. 뭐 백풍 500수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이제 외우는 방법은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할게요. 너무 유치해서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자, 온도가 현저히 올라간 경우 대부분 베어링인 경우에요. 베어링인데 베어링이 뭐냐면 아시죠? 저번에 설명 한번 드렸지만 이게 가운데서 뭔가 돌고 있을 때 얘를 잘 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혀 있는 구슬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마찰이 일어나다 보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온도 올라갈 때 현저히 상승할 때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수차. 아까 앞에 나왔죠, 수차. 예, 그거하고 그리고 증기 터빈입니다. 증기 터빈. 수차는 물 떨어져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까 풍차는 바람이 불러서 돌리는 거 우리 왜 풍력 발전소에 그 가끔 있잖아요. 이렇게 3개 달려 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게 막 산 위에 달려 있는 거. 요새 처치곤란이라고 하는 그거. 예. 그게 있고 수차는 물이 떨어지는 거에 의해서 밑에서 도는 수차죠. 여기도 같은 수차고요. 근데 증기 터빈은 증기가 나가면서 돌리는 회전력을 돌려가는 그 터빈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수차 같은 그런 개념인데 나오는 게 바람이냐 물이냐 증기냐 이거에 따라 틀린 거죠. 예. 수차의 경우는 베어링의 온도가 올라갈 때인데 이 베어링 올라갈 때 온도는 이 용량이 이게 100하고 500이었잖아요. 여기는 2000하고 만이에요. 2000하고 2000 킬로볼트암페어고 여기는 만인데 여기는 킬로와트예요. 예. 그리고 여기 내부 고장에서 일어나는 경우, 요 발전기 이상이 생긴 경우, 그때가 10,000 킬로볼트 암페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100, 500, 2000만, 만인데 여기는 킬로와트예요. 예, 그렇게 그냥 쭉 해놓으시면 되세요. 전압이 현저히 떨어질 때 과전류, 과전압은 무조건이에요. 과전류, 과전압은. 그러니까 여기서 전원 전압이 현재 올라갈 때는 굳이 필요 없는 게 여기서 걸리니까. 그죠? 근데 이제 온도인데 베어링 온도예요. 베어링 온도. 예, 베어링 온도가 확 올라갈 때, 현저히 올라갈 때 그때 수차냐 증기 터빈냐에 따라 그리고 내부 고장에 따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흐름을 기억해 보세요. 바람, 물, 물이냐 증기냐. 이거는 공기, 물, 물 끓이면 증기, 그죠? 물 끓여서 증기죠. 예, 물이 끓여가지고 100도씨 넘어가지고 막 가는 그 증기니까 결국은 요 흐름을 조금 알아두시면 되고 100, 500, 2000만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 내부 고장 똑같이 10,000 킬로볼트 암페어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보통 이거는 설명을 쓰라고 하기보다는 내용에 얼마냐 이런 거 가로 넣기로 나오는 문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와,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상용 전원하고 예비 전원하고 이때 운전 시 주의사항인데 자, 상용 전원은 보통 뭐죠? 우리 한전에서 들어온 전기죠. 예비 전원은 자가용 발전기예요. 네, 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한전이 있는데 막 여기서 전기 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팍 붙어버리면 얘가 일로 들어가면서 발전기가 꽉 하고 큰일이 나겠죠. 실제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거 발전기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예비 발전기 돌리게 되어 있는데 그거 돌리다가 이거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확 돌려가지고 여기 엄청나게 타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꼭 조심해야 되고 이거 요새 거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요새 거는 이렇게 아예 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한 30년 지난 아파트 있죠. 옛날 아파트. 그런데 가끔 수동으로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가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쓰는 게 뭐죠? 얘가 한전에서 들어가고 있으면 발전기는 끊어지고 만약에 발전기가 연결되면 한전이 끊어지고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 인터럭이라고 하죠. 인터로크라고 또 하고 뭐 인터락이라고도 하여튼 발음이 그래. 원래 인터록이라고 쓰더라고요.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자, 이거 시설해야 되면서 전환 개폐기를 사용합니다. 그냥 개폐기가 아니라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환되는 개폐기예요. 인터록이란 건 내가 쓰고 있는 동안 딴 사람 못 들어와 하고 인터라는 게 그거잖아요. 가운데 낀. 그거를 락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가운데서 잠궈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동안 너는 못 들어와라는 게 지금 인터록이고 이거를 만약에 내가 너로 바꿀게 그러면 너 바꿔지면서 나는 빠져 이렇게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전환 개폐기라고 합니다. 이거 두 가지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상용 전원, 예비 전원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이거 안에서 엄청난 손해배상이 나오기도 하죠. 실제로 전 봤는데 다행히 그분은 안 잘렸어요. 잘리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돈이 꽤나 들어갔습니다 그때. 네, 하여간 자 다음 가겠습니다. 동기발전기
병렬로 운전할 때 횡류 세 가지를 쓰라고 했네요. 이게 뭐냐면요. 아까 그 병렬로 연결한 발전기 들어갈 때 만약에 그 크위 파주라고 했죠. 크기, 위상, 그리고 주파수. 주가 주파수고 파는 뭐였죠? 파형이네요. 예. 자, 이게 틀려지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일로 돌아버리는 거,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 이거 횡류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 횡류의 종류를 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 무효 순환 전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동기화 전류가 있고요. 세 번째가 고조파 무효, 똑같아요. 무효 순환 전류. 고조파 무효 순환 전류, 무효 순환 전류, 동기화 전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요거를 쓰고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이해 공부할 때 초록색 우리 할 때 초록색으로 할 때 이제 자세하게 이해를 시켜 드릴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무효순환 전류가 우리 크위 파주할 때 크기 있죠, 크기. 크기가 다르면 그쪽으로 도는 순환 전류가 발생하는 거. 그래서 전력 손실이 발생하는 거. 예, 그래서 무효순환 전류가 그렇게 되고 손실이 발생되고요. 위상이나 주파수, 크위 파주죠. 예, 크 위상, 파주, 주파수. 위상이랑 주파수가 차이로 발생되면은 동기화 전류가 발생되면서 똑같이 횡류가 발생이 되고, 이걸로 인해서 계전기 또 오작동 뭐 유발하고 뭐 이런 게 쭉 발생이 돼요. 고주파 마찬가지예요. 파형이죠. 이거는 파형. 파형에 따라서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고주파가 발생되는데, 이거 고주파 제가 설명은 드렸어요. 그죠? 예, 여러 번 설명은 드렸기 때문에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건데, 파형이 달라지면 고주파가 발생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데 설명을 나중에 할게요. 예, 초록색 할 때 설명 제대로 해드릴겠죠. 예, 그래서 크위 파주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이 횡류가 이렇게 발생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거. 그래서 우리 저 병렬로 연결할 때는 크기 동일, 파형 동일, 위상 동일, 주파수 동일,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그 종류가 세 가지 횡류가 생긴다는 거, 그렇게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 게 이제 단락비입니다. 단락비가 뭐죠? 네,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죠. 네, 이게 단락비죠. 그러니까 우리 전류가 쇼트 전류가 들어올 때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그러니까 단락비 K가 곱해진 게 여기에 전격 전류가 곱해지면 요만큼이 들어가는데, 그럼 전격 전류 대비 몇 배로 단락 전류가 흐르느냐, 그 몇 배가 바로 단락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몇 배가 이제 어떻게 작용하느냐, 단락비가 크면 어떻게 되느냐,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단락비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크다는 얘기는 임피던스는 작다는 얘기죠. 이게 작아야 얘가 커지죠, 전체가. 임피던스가 작대요. 그러면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기계의 치수가 어떨까요? 그러니까 기계의 크기가 어떨까요? 자, 이거는 빨리 설명을 한번 할게요. 왜냐면 그 뒤로 나온 게 다 그거기 때문에 이거 한번 설명해 놓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 어떻게 구했죠? 퍼센트 임피던스? VS분의 입력분의 VS-VR, 이게 바로 전압 강하였고요. 그거에 곱하기 100 하면 그게 퍼센트 임피던스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변화시켰냐면, 이거 어차피 V잖아. 그리고 V는 IR인데 교류니까 임피던스잖아. 이래가지고 IZ분의 VS 곱하기 100이 됐던 게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였죠.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아야 단락비가 커지는 거니까, 그죠? 이건 분모니까. 그럼 얘가 작으려면은 임피던스 자체가 작은 것도 있지만 그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전압이 커지면 임피던스가 작아지겠네요. 이게 분모잖아요. 그러니까 얘 커지는 거는 뭐 끝이 없잖아요. 올려버리면 그만이니까. 근데
저항이 줄어드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빵이면 더 이상 마이너스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압이 커질수록 임피던스는 작아지고 임피던스가 작아지니까 단락비가 커져요. 그러면 바꿔봅시다. 단락비가 크다는 얘기는 전압이 크다는 얘기고, 전압이 크다는 얘기는 이 기계의 등치 자체가 크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조그만 뭐 옛날 아답터들 있죠. 아답터.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나와 있는 이 아답터. 예, 그죠? 이거 쓰고 요새 뭐 핸드폰도 그거 쓰잖아요. 그 핸드폰 충전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응? 이거 쓰잖아요. 이거 아답터잖아요. 다 이런 거. 이거 5V짜리가 커요? 아니면 100V짜리가 커요? 100V 우리 흔히 속칭 말하는 도란스. 이게 트랜스였죠 원래. 트랜스포머인데 트랜스를 갖다가 일본 애들이 줄여가지고 도란스라고 불렀던 게 그건데 100V, 200V 이렇게 승합시키는 도란스하고 5V짜리 아답터하고 어떤 게 더 크기가 커요? 얘가 크죠. 100V가 여기 들어가니까 얘가 클 수밖에 없고, 얘가 크니까 임피던스가 작을 수밖에 없고,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단락비가 높을 수밖에 없고. 네, 갑자기 방송에서 알람 밸브 오작동으로 사이렌이 울렸다. 그러면서 여기 울리지도 않았는데 바로 꺼놓고, 그죠? 네. 어쨌든 화재 아니니까 안심하라 뭐 이런 안내 방송이 나왔네요. 네. 자, 계속 갑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단락비가 크면 어떻게 된다? 전압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등치가 커질 수밖에 없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걸로 한번 쭉 봅시다. 단락비가 크면은 기계의 치수라는 게 우리 사이즈 말하는 거예요. 이 사이즈가 클까 작을까요? 크죠. 예, 우리 그냥 딱 5V짜리 그 아답터하고 110V, 220V 트랜스, 참, 도란스, 도란스, 예, 요거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어떤 게 치수가 커요? 예, 단락비가 클수록 치수가 큽니다. 자, 단락비가 클수록 가격이 어떻게 돼요? 어떤 게 비싸요? 이거하고 이거 어떤 게 비싸요? 당연히 이게 비싸죠. 단락비가 클수록 가격이 높아집니다. 자, 풍손, 마찰손, 철손. 예, 이게 어떨까요? 단락비가 클수록. 자, 우리 이거 더 큰 거 생각해 봅시다. 이제 도란스가 아니에요. 5V가 아니라 더 큰 거. 예, 더 큰 걸로 해볼게요. 더 큰 거 하면은 우리 발전기니까 수차 같은 거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돌아갈 때, 이 수차 이렇게 돌아갈 때, 요거 돌아갈 때 풍손, 수차 자체가 크니까 바람 많이 일으켜질 거 아니에요. 그거 손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면적이 넓으니까 마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철 많이 들어갔으니까 철손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건 손실이 작을까요? 클까요? 크죠. 단락비 클수록 큽니다. 자, 손실이 크다는 얘기는 효율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효율이 나쁘죠. 손실이 많은데 효율이 좋을 리가 없죠. 예, 손실은 크고 효율은 나쁩니다. 안 좋습니다. 대신에 전압 변동률 어떨까요? 변동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전압 변동이. 전압 변동률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낮겠죠. 왜 낮을까요? 얘 크면 클수록 자, 5V가 들어간 데서 3V가 떨어지면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근데 막 100V에서 3V 떨어진 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럼 전압 변동이 3V가 있다 하더라도 얘한테는 별거 아니죠. 변동률이 낮다. 그러니까 별로 변동하지 않는다. 변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안정도가 어떻다는 거죠? 변화가 별로 없다. 안정도가 좋다라는 거죠. 자, 자속수가 나왔어요. 자속수가 어떻게 될까라는 게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자속수는 조금 여기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지금까지 한 거는 크기랑 이런 걸 대충 생각해 보면 전압이 큰 거랑 크기가 큰 거랑 대충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 자속수는 약간 얘기가 다른데 자, 우리 큰 거일수록 아까 풍손 크다고 그랬죠. 예. 우리 조그만 모터에서 여기 요렇게 우리 정확하게 그립시다. 예. 6개니까.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얘가 막 회전을 하잖아요. 회전자고 얘들 고정자잖아요. 6개가. 그죠? 요 틈새, 요 틈새, 요 사이에 있는 틈새, 요거. 요 틈새가 클수록 클까요? 작을수록 클까요? 클수록 크죠. 그러니까 아까 풍선도 들어가고 막 그런 거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기를 공극이라고 하죠, 이거를. 공극을 넓게 하겠죠. 예. 넓게 하려다 보니까 우리 이 여기서 자기장 나오죠. 자기장 나오는 걸 끊고 지나가야 우리가 전기가 발생하는데 이게 사이가 넓대요. 그러면 자기력이 낮아져요, 높아져요? 낮아지겠죠. 그래서 커질수록 우리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단락비가 클수록 하는 얘기잖아요. 단락비가 클수록 우리 아까 여기가 공극이 더 넓어지겠죠. 넓어지니까 자속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자속수는 더 높게 증가시켜야만 얘가 돌아가겠죠. 그래서 자속수는 증가시키게 된다. 이 얘기가 마지막으로 나온 겁니다. 얘는 지금까지 한 거랑 약간 결은 달라요. 아까 지금 이 한 가지를 알면 치수, 가격, 손실, 효율, 전압 변동률, 안정도 이게 전부 다 끼워 맞춰지지만 자속수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공극이 그 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 이거 그냥 설명을 쫙 해버리고 말았네요. 아, 이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예.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요.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의 장단점 무엇인가? 장단점. 자, 장점부터 할게요. 에너지, 무공해 에너지죠? 네. 석탄으로 원료하는 거 아니까 무공해 청정 에너지. 그리고 영구적인 에너지. 석탄 다 떼면 끝나는 그런 에너지 않고 태양열 계속 물론 언젠가는 태양도 소멸한다 뭐 그렇지만 우리 사는 날 동안은 아니잖아요. 그죠? 폭발시키지 않는 한. 예. 자, 필요한 장소, 우리 필요한 장소나 필요한 데서 쉽게 할 수 있어요. 장소 제약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자, 풍차 같은 거 우리 산 위에다가 만들죠. 풍차. 그죠? 산 위에다가 그래야 바람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수차는 우리 물 많이 쏟아지는 댐이나 이런 데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전기를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송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태양광 그렇게 하나요? 태양광은 여러분 아파트 요새 옥상에도 달려 있어요. 그죠? 어디서 멀리서 올 필요가 없어요. 태양은 어디나 비추니까. 그래서 장소 제약이 없다라는 거. 자,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무인화도 가능합니다. 이거 맨날 와서 봐야 돼요? 태양열? 아니죠. 어쩌다 한 번씩 가가지고 한번 닦아주고 뭐 그 정도가 다죠. 유지 보수 쉽습니다. 예, 뭐 특별하게 뭐 모터 있는 것도 아니어서 고장날 것도 그렇게 없죠. 예, 그래서 유지 보수가 쉬워요. 무인화도 가능하고요. 자, 확산광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산광, 산란광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구름이 많이 끼면 햇빛은 있지만 직사광선이 아닌 경우가 생기죠. 예, 산란이 되죠, 빛이. 예, 그런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 끼면 우리 에너지 안 생기네요. 그렇지 않다고요. 예, 구름 끼어도 어느 정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단점 한번 알아봐야죠. 단점, 태양열 에너지 단점. 자, 에너지 밀도가 낮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에너지 밀도가 낮은데 한 셀에서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집적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넓게 많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면적이 많이 필요한 거죠. 에너지 밀도가 적다는 건 그 같은 면적에 대비해 에너지 나오는 게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면적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파트 옥상에도 많이 되어 있고 우리 인터체인지 요새 사이에 이렇게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 요 사이에다 요새 해놓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공터니까 그렇게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데도 하는구나. 예, 그런 게 있고. 자, 흐린 날씨. 아까 산란까지는 그렇게 하겠는데 비가 오거나 그래서 완전 먹구름이다. 그러면 좀 안 좋겠죠. 그래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죠? 그리고 자,
지역 일사량에 의존을 받습니다. 지역 일사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저거 있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지만 우리 화이트 나이트 아세요? 백야. 예.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태양이 이렇게 쏠 때는 북극 하루 종일 해가 떠 있어요. 그러면 지역에 따라 일사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거 영향을 많이 받겠죠. 예, 그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설치 장소가 아까 장소 제약은 없지만 설치 장소에 한정이 좀 돼요. 그래가지고 아까 고속도로에서 인터체인지 같은 데 달아놓고 하죠. 그리고 가격이 고가입니다. 요런 단점이 있다는 거. 하지만 요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계속 이게 설명이 빨리빨리 하죠. 자, 이번엔 연료전지의 특징입니다. 연료전지 뭐냐면요. 우리 퓨얼셀이라고 그러죠. 우리 지금 자동차에 전기를 수소하고 산소하고 합쳐져 가지고 물로 만들면서 그걸로 인해서 전지를 충전시켜 가지고 연료로 만드는, 그래서 퓨얼셀로 나온 그런 차들이 요새 좀 있었어요. 이것도 무공해에 굉장히 좋은 그런 건데 현대차 넥소가 이런 거죠. 넥소. 그게 퓨얼셀 연료전지 자동차인데 연료전지의 특징을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발전 효율이 높습니다. 발전 효율. 왜냐하면 우리 굉장히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거 갖고도 이렇게 연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쓸모없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다른 거 대비 에너지가 적다고 느낀 거에 이런 에너지가 만들어지니까 발전 효율이 높다라고 그러고, 단위 출력당 무게가 작습니다. 무게가 작아요. 출력당 무게. 출력 대비 무게가 작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쓰기 좋았겠죠. 무게가 많으면 출력이 요만큼 나오는데 무게가 되게 무거워. 그러면 못 가죠. 자동차에 못 쓰죠. 반대니까 지금 쓰는 거죠. 그래서 출력당 무게가 작게 나간다는 거. 그리고 환경에 문제가 없죠. 왜냐면 다 끝나고 나면은 연소하고 나면 나오는 게 H2O가 나와서 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한때 주유소가 다 망하게 될 거다. 있어서는 안 된다.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지만 결국은 나오게 됐었는데 별로 위험성 때문에, 수소 이 위험성 때문에 지금 크게 곽강은 못 받고 있습니다. 하여간 환경상 문제가 없어서 수용가 근처에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발전기에 대해서였고요. 좀 길었습니다. 제가 자꾸 하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 설명이 들어가요. 왜냐면 그걸 알려줘야 여러분들이 쉽게 저기를 하니까. 근데 지금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제가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 발전기 끝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끝나고 다음번에는 다음 거 뭐냐면 변압기 들어가네요. 변압기로 들어가도록 하고 발전기는 1, 2 두 번째로 끝냅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리액션 아시죠? 리액션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 또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갖고 하고 싶은데 참 설명을 쫙쫙 드려야 여러분들 이해 잘 되고 할 건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초록색 우리 할 때 반드시 제가 여러분 다 이해시켜 드리고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그때 기대하시면서 이번에 좀 정리하고 다음 초록색 들어갈 때 다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